안녕하세요. 오늘 좀 깊이 파볼 주제는요. 지난 대선 때 나왔던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론 기억나시죠? 아, 네, 기억나죠. 빈 호텔방 예약금만 돌려도 경제가 산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발언 하나 때문에 온라인이 아주 그냥 들썩였잖아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경제를 너무 쉽게 보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네. 또 반대로 뭔가 다른 뜻이 있겠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특히 그 이준석 후보가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이라고 딱 쏴붙였고 한동훈 전 대표도 노쇼 주도 성장 이렇게 비판했었죠. 네, 그렇죠. 물론 이재명 후보 측은 이건 그냥 경제순환, 소비의 중요성을 얘기하려던 거다. 그 어려운 케인즈 이론을 쉽게 설명하려던 비유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논란의 호텔 경제론 도대체 뭔지, 그 배경엔 어떤 경제 원리가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시끄러웠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자, 그럼 먼저 이재명 후보 발언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그거였죠. 빈 호텔 방이라도 예약금을 계속 돌리면 그 돈이 돌아서 경제가 살아난다. 네, 후보 설명은 그게 이제 경제순환의 중요성, 소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고 케인즈 경제학의 승수 효과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거다. 뭐 이런 주장이었죠. 아, 케인즈. 네, 경제학 시간에 들어본 이름인데요. 그렇죠.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이분 생각은 사실 간단해요. 경기가 나쁠 땐 정부가 나서서 돈을 써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정부가 돈을 쓴다.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어 정부가 다리를 짓는다거나 도로를 깐다고 돈을 써요. 그러면 건설 노동자들 소득이 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그 돈으로 밥도 사 먹고 옷도 사고 그럼 또 식당 주인, 옷가게 주인도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도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처음 정부가 쓴 돈보다 훨씬 큰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 이걸 승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아, 그 승수 효과군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딱 마중물을 부어주면 그게 더 큰 물줄기가 돼서 돌아온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원리죠. 그럼 호텔 예약금도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론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건데요. 한계 소비 성향. 말이 좀 어렵네요. 네, 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추가로 돈이 생겼을 때 그중에서 얼마나 바로 쓰는지 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아, 보너스를 50만 원 받았는데 그중에 40만 원을 바로 썼다. 이러면 0.8이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네. 보통은 소득이 좀 적은 분들이 돈이 생기면 바로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활비 비중이 높으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유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돈이 가면 더 빨리, 더 많이 소비로 이어지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승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재정정책 효과 예측할 때 이걸 중요하게 봐요. 듣고 보니까 뭐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렇게 비판이 쏟아졌을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노쇼 문제 이거였죠?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었죠. 온라인 댓글 보니까 그래서 누가 진짜 호텔 가서 자는데 방은 청텅 비었는데 돈만 돌리면 그게 경제냐 이런 걸 진짜 많았거든요. 다시 돌아가면 사람들이 진짜 호텔에 와서 돈을 써야죠. 잠도 자고 밥도 사 먹고 주변 관광지 가서 뭐 기념품도 사고 이래야 돈이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약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예약금만 내고 아무도 안 온다. 즉 노쇼가 발생하면 호텔 입장에서는 뭐 예약금 수입은 있겠죠. 하지만 기대했던 추가적인 소비, 그러니까 숙박이나 식음료, 부대시설 이용 같은 게 전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네요. 텅 빈 방만 남는 거니까. 네, 이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승수 효과는 거의 없거나 아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소비가 무슨 무한동력이냐 이렇게 비판했던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실제 사람이 가서 돈을 써야 에너지가 생기는 건데 그건 쏙 빼놓고 그냥 돈만 돌리면 된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이었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케인스 본인도 경고했어요. 만약 정부가 이런 식으로 돈을 풀었는데 효과는 없고 그냥 재정 부담만 늘어나서 나중에 지원을 갑자기 끊어버리면 긴축이죠.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소비가 더 위축되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요. 섣부른 긴축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좀 어떨까요? 실제로 정부가 돈 푸는 정책들 효과가 좀 있었나요? 네, 관련 연구들을 좀 찾아보면요. 재미있는 결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는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거
특히 복지 지출 같은 거요. 이런 게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성장률에는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어도요. 아, 소득 분배 개선 효과?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계 소비 성향. 이것도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소득이 낮은 분들이 돈이 생겼을 때 더 많이 쓰는 경향이 나타나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재난지원금 같은 거 지급할 때 저소득층에게 좀 더 집중하면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이런 주장에 근거돼 되기도 하는 거죠. 결국 이 호텔 경제론 논란은 정부가 돈을 푸는 것 자체의 효과 문제라기보다는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꼭 필요한 조건, 그러니까 실제 소비, 이걸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버린 그 비유 방식 때문에 논란이 커진 거군요. 그렇죠. 현실 경제는 그 비유처럼 단순하지 않다. 이런 국민들의 지적이 많았던 거죠. 네. 이론 자체는 뭐 타당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현실에 적용하고 특히 국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 좀 이런 교훈을 주는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정책이 현실의 벽도 넘고 또 국민들 공감도 얻을 수 있을지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문제죠. 재정 투입 효과는 어떻게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또 어떻게 최소화할지. 자, 오늘 호텔 경제론 논란 여러분 속 시원하게 좀 정리가 되셨나요? 여러분은 이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진짜 그냥 말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숨은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그 날카로운 분석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저희 뼈 맞을 준비 항상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의견이든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말 안 해도 아시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